제15장 오군도독부 무장적충 1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5장 오군도독부 무장적충 고우 천라회회 대전의 회상 11화. 성문은 6의 몽골 전사를 무찔렀으며 정말 부드러운 제비와 같이 공중에서 날아와 갈대밭 지면에 착지하였는데 훗 감히 나에게 귀식대법을 전개하고 나의 이목을 피하려 한단 말이지. 자신의 부하들이 죽었는데 비겁하게 숨어 도망하려는 자세라니. 하늘에서는 여전히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고 비록 갈대밭이라도 땅은 매우 질척거렸다. 그런데 왜 성문은 홀로 혼잣말을 하는 것인가? 순순히 나오면 내 부하와 같이 죽이지 않겠다. 성문의 음성은 홀로 목적 없는 소리와 같이 퍼져나갔다. 나를 무시하는군. 내가 저격 비화를 날렸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여전히 갈대밭은 고요했고 좋아. 나서기가 겁이 난다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셋을 세겠다. 그 안에 나오면 내 녀석의 부하와 같은 대우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내 녀석을 찾는 번거로움을 하게 만든다면 나는 내 녀석에게 오체분시의 형을 내릴 것이다. 스스스스 휘잉. 이제 이 갈대밭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 어두운 갈대밭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에서 내리는 가랑비는 이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고 있었다. 하나, 둘, 부스럭 부스럭. 녀석. 내 놈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운이 좋군. 이리 오너라. 성문의 좌측에 10여 장쯤 거리의 갈대밭이 갈대들이 심하게 움직인 후에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매우 의기소침하였는지 그의 몰골은 왠지 힘이 없어 보였다. 참 번거롭게 하는 녀석이군. 원군의 소장이란 녀석은 우물쭈물 성문에게 걸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애꿎은 땅바닥을 발로 그어댔다. 물론 빗물에 물은 지면은 그의 발짓으로 움푹 파이고 있었다. 이놈 비료먹은 강아지 마냥 애먼 짓은. 이리 오라. 성문은 우수를 내밀고 당기는 신용을 하였다. 이때 소장은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은 둥둥 떠서 성문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소장의 눈빛이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급히 생기가 돌고 매우 성이 난 야수의 눈빛이었다. 푸푸푸푸. 원군 소장 타게르 희약하는 입에서 무언가 뱉어내었다. 쇠액. 타게르의 입에서 튀어나온 암기는 정광석화와 같이 날아가 성문의 얼굴로 쇄도하였고 이것이 실로 놀라운 위력인 것이 대라신선이와도 이 빠르기에 암기를 막을 이는 전무할 것으로 보였으니 성문은 흡사 암기에 맞은 것인가. 그는 날아온 암기에 맞은 듯 쓰러졌고 소장은 성문 앞 2장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내렸다. 쿵! 철퍼덕! 제기, 에이 이게 뭐야? 내 옷이 모두 젖어버렸구나. 소장은 성문이 쓰러짐과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 내렸는데 하필 그가 떨어진 장소는 진흙탕 무릉덩이가 있었던 자리였다. 그래도 괜찮구나. 나는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말이다. 내 아버지가 몽골 명가 철가장의 식솔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철가장의 비전 암기술을 배워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할 줄이야. 어디 죽어있는 녀석의 상판대기를 확인해볼까? 소장은 무릉덩이에서 나와 질척이는 지면을 밟으며 천천히 성문에게 접근했다. 그의 얼굴은 천하를 얻은 듯하였다. 역시 사람의 목숨은 적이나 아군이나 천하제일인 것을. 감히 대장군의 제12 정찰대대 고르대 무사들을 죽였단 말이냐. 내 놈의 코어 귀를 잘라 탈탈 대장군께 진상해야겠다. 저벅. 타게를 희약하는 성문에게 접근하여 그의 몸에 발길질하였는데 에이, 이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아. 2번 죽어라. 퍽. 뭐야? 이놈? 몸뚱어리가 새로 되었나? 아이고 내봐라. 척. 허. 죽은 줄로 아는 성문의 몸을 여러 차례 발길질하였던 소장 타게르는 자신의 다리에 고통이 일어나 그는 이제 성문을 발로 밟고 있었는데 2번 밟았나? 어느 틈에 그의 우수가 자신의 발을 잡고 있었다. 이에 소장 타게르는 기겁했고 그의 안색은 썩은 돼지간 색깔이 되었다. 휙! 우당탕탕. 소장 타게르는 성문이 손을 들어 젖히니 그대로 넘어졌는데 하필 이번에도 무릉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후후후. 무릉덩이가 어울리는 녀석이군. 어디서 배운 것은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무궁 한 자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군. 엄살 피우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본 공자는 철가장의 암원정과 같은 어린애 장난감으로 죽을 인물이 아니구나. 후아. 비록 얕은 무릉덩이였지만 소장 타게를 희약하는 머리부터 거꾸러져 무릉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몸을 바로 하고 입안에 든 흙탕물을 뱉어내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진 수는 이 암원정이 마지막 같은데
어디더 나와 겨루겠느냐. 나는 아직 내 녀석을 상대한 1286가지의 수가 있느니라. 끙. 해볼 텐가. 자, 이런 되먹지 못한 녀석을 봤나. 난 내 녀석이 기본적으로 한어를 할 줄 안다. 나는 물론 몽골어를 할 줄 알지만 이곳은 중원이니 한어를 하도록 아니면 내 녀석의 입안에 있는 옥수수는 길을 잃고 출장 나갈 것이니 말이야. 으. 소장 타계를 희약하는 자신의 처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성문의 물음에 딴짓하여 그는 뺨을 맞고 고개가 돌아갔다. 그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는데 그가 만약 자신 앞에 있었던 인물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신맥을 터뜨리고 자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죽음이었으니 팍팍팍팍팍팍팍팍 파파파파 파파팍팍팍. 감히 내가 신문하는 중에 자결할 마음을 갖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나에게 마혈이 제압되었으니 말이다. 너는 움직일 수 있지만 너 스스로 진기를 일으킬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여 진기를 억지로 돌리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붉은 착골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니 말이다. 아, 이것도 명심하도록 해라. 나의 점혈은 오직 나만이 풀 수 있다. 이는 다른 무인이 풀 수 없는 나의 동문 점혈법이니 말이다. 소장 타계를 왠지 무기력이 엄습했다. 평소 자신의 몸은 몽골의 무공으로 단련되어 있어서 매우 가벼운 신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왠지 늪에 빠진 느낌이었다. 성문의 무공은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종류라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는데 후유. 그래, 빨리 체념하는 것도 생명연장의 비결이구나. 원군 소장 타계를 희약하는 이제 자신에게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눈은 매우 힘없는 눈으로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호랑이와 같은 눈이었다. 바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눈 말이다. 썩을. 오늘 온종일 비를 맞으며 고생했는데 제길 분막을 나설 때 나의 운수가 좋지 않다는 정체가 맞았군. 따뜻한 곳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후후후, 한 가지 더 명심하거라. 내 앞에서 딴 생각은 금물이다. 그러니 잠시 누워 있어라. 투투투투투투투투퉁퉁퉁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스르륵 쿵 철퍼덕. 성문은 무슨 이유인지 우수를 내밀었고 그의 손에서 황금색 기구 여러 개가 맺혔다. 마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과 같았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타게르에게 날아가 그의 사지를 두들기니 소장은 그 자리에 다시 눈을 감고 엎어졌고 그는 아기가 잠든 모습과도 같이 고난 잠을 자게 되었다. 성문은 그의 수혈을 타격한 것이다. 그래, 오늘 무척 고생하였으니 잠을 자도록 해라. 너의 생의 마지막 잠일 것이니 말이다. 그나저나 나의 청노에게 피를 또 많이도 먹였으니 후이오 애석하게도 이제 청노는 청노가 아니라 진정한 묵노가 될 것이다. 성문은 씁쓸하게 혼잣말을 하였고 이제 천천히 걸었으며 그는 쓰러져 있었던 6 원군의 군사들을 산매진하로 살라버렸다. 헐, 산매진하라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산매진하라니. 하지만 그의 산매진하는 영능이 있었다. 비가 왔고 원군 병사들의 시체가 온통 젖어 있었지만 그의 산매진하는 모든 시체를 살라버렸고 그들은 순식간에 검은 재가 되어 빗물에 떠내려갔다. 아마도 성문은 이미 자신에 의해 죽어버린 남은 시체도 이같이 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